민족의 대명절 추석에 모든 국민이 여유롭고 행복한 한가위를 지내셨기 바랍니다. 추석 직전에 있었던 남북 정상회담, 추석 직후의 한미 정상회담 등으로 한반도의 평화의 분위기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서 극진한 환대를 받고 김정은 위원장 내외와 백두산 장군봉에 올라서 두 손을 번쩍 쳐들고 천지에 물을 뜨는 모습에서 온 민족은 동족의 뜨거운 만남과 화해와 평화의 소중함에 감격했습니다. 우리는 한반도 평화가 정착되고 이를 위해 비핵화가 확실히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반도 평화가 하루아침에 오는 것은 아니고 많은 우여곡절이 기다리고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북한은 30여 년에 걸쳐서 핵무기를 개발했고 헌법에 핵국가를 명시하고 있는 만큼 핵 폐기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끈기를 갖고 천천히 대응해야지 국민 정서를 생각하지 않고 너무 조급하게 나가면 자칫 어려움에 봉착할 수도 있음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평화는 평화로되 민생은 우리의 가장 절실한 문제입니다. 추석 연휴에 민생 현장을 방문해서 민심을 직접 듣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20일 관악구의 신원시장, 21일 수서역, 23일 추석 당일에는 임진각 망배당, 25일에는 남양주에 소재한 세탁공장 등을 방문했습니다. 어제는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 관련해서 9개 주요 경제단체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연이어 진행된 남북정상회담과 한미정상회담 등으로 인해서 추석 화제거리도 한반도 평화가 줄을 이룰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현장에서 직접 들은 민심은 민생과 경제 걱정이 가장 컸습니다. 여러 국민들이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먹고 살기 힘들다는 것이었습니다. 추석에 쉬지도 못하고 일하는 세탁공장은 내년에도 최저임금이 계속 올라가면 기업 활동을 반으로 줄일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편의점 고용인원이 2017년 4.5명에서 2018년 3.5명으로 줄어 5만 명의 실업자가 생기는 소득주도 성장은 이제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효과가 날 때까지 기다리라는 말만 반복하면서 반성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산입기준 근로시간에 포함하는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습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토요일 유급 처리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근로자 1인당 인건비가 월 약 13만 원 이상으로 추가적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자영업자가 27%나 되는 경제구조에서 자영업자 영세 상공인들을 다 죽게 놔두고 경제에 살 길이 없습니다. 민간이 고용을 늘려야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내수가 활성화되는데 문재인 정부는 점점 더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를 만들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는 당연히 앞당겨져야 합니다. 그러나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떤 정책도 지지받지 못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전면 폐기하고 경제 운영의 기본 방침과 철학을 바꾸어야 합니다. 경제는 시장에서 돌고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는 철학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실천으로 소득주도 성장의 책임자인 장하성 정책실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경질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대법원장 시절에 사법농단 수사에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사태에 대한 핵심 당사자들에 대한 수사를 위한 영장 신청이 법원에서 계속해서 기각되고 있습니다. 국민적 공분도 매우 높습니다. 과거 몇 번
현 대법원에 대해서 사법농단 사건에 대한 외부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줄 것을 제가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 오욕의 역사를 제대로 바로잡을 의지가 약해 보입니다. 법원이 제19 감싸기로 일관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설사 검찰이 기소를 한다고 해도 제대로 된 재판이 진행될지 매우 의문입니다. 또 그 결과에 대해서 과연 국민들이 신뢰할 것인지도 의문입니다. 바른미래당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농단 사건을 담당할 특별재판부 구성을 위한 관련법 개정안의 통과를 요구합니다. 이 문제를 조속히 논의해서 사법농단 사태가 제대로 규명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민생 현장에서 부동산 가격 폭등 문제, 또 일자리 감소로 인한 경제 침체 등이 큰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제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 한국과 미국 간의 기준금리 차이가 11년 만에 최대치로 벌어졌습니다. 일부에서는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실기론을 지적하기도 합니다. 통화정책은 그 자체로 독립적이고 경제 상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 속에서 결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난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저금리 기조, 이 기조가 만들어낸 우리 경제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통화당국이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최근에 부동산 가격 폭등, 가계부채의 급증 등이 저금리 기조로 말미암은 영향이 상당히 큰 것이 사실입니다. 당장 국내의 외국 자본 유출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향후의 우려에 대한 충분한 대비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통화당국의 심사숙고, 경제당국의 금리 인상에 대비한 만반의 대책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